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여름 단기 선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단기 선교 때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관리에 대한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드렸는데요. 해외의 여러 국가들의 상황도 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교부가 주의를 요청한 나라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단기 선교가 지난해 정상 궤도에 올랐고요. 올해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재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나 내전 지역도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와 치안도 살펴야 하는데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선교지의 기상 상황도 꼭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전하는 곳이 바로 외교부인데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변경된 여행 주의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안전공지는 칠레의 치안 상황에 대한 경고인데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칠레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이 6.7명이라고 합니다. 외교부는 시장이나 터미널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지품 강탈이나 강도, 소매치기 사건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총격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남미의 또 다른 나라죠. 하이티에서는 지난달 23일에 미국인 선교사 3명이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선교사들이 갱단에 습격을 당한 건데요. 이처럼 남미의 치안 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남미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도 또 유의를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교부가 여행 자체를 금지한 나라들도 있죠. 네, 외교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8개 국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여행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네. 8개 국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고요. 또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와 러시아 일부, 벨라루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일부 지역과 같이 내전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여행 금지가 된 것은 테러 위험이 있거나 국경 간의 분쟁이 있거나 전쟁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5월 초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 나라 제외 공간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을 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 자체에 있어서 외교부가 주의를 요청한 나라 그리고 아예 여행 자체가 금지된 나라 살펴봤는데요. 선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인도를 하고 또 기독교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예 이 개종 전도 자체가 금지된 나라들도 있죠. 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데 개종할 수 없는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전 세계 196개 나라 중에서 46개 나라가 개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29개 나라는 개종을 목적으로 한 전도와 선교를 제한하고 있고요. 이라크, 방글라데시, 리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와 예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배교를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개종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종금지법으로 인해서 지난해 11월에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9명이 체포가 됐고요. 6월경에는 이란 11개 도시에서 106명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의 신변이 노출되거나 위협이 없도록 신중하게 단기 선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선교 제한 국가들에 방문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상 상황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홍수 피해가 큰 지역들이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기상 이변이 일어난 곳이 있죠. 네, 지금 이제는 기후위기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프리카 케냐는 지난 4월까지 홍수로 인해서 최소 228명이 사망하고 2,000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같은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1년치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긴 뉴스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5월에는 남미의 브라질과 아시아의 파푸아뉴기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5월 폭우로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497개의 마을에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파푸아뉴기니는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2,000명 이상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단기 선교 가시는 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폭우나 우박, 또 산사태, 산불과 같은 재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건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인 불안과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기후위기가 뉴노멀이 된 만큼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유의하시면서 단기 선교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선교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국 내 치안 상태 또 기후 상황 철저히 준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단기 선교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